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미국장이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오늘 또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보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오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은 8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미국 주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내용을 한번 보자면 미국 증시는 어제도 올랐고요. S&P 500, 나스닥 지수가 8거래 연속 상승했고 올 들어 최장 기간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S&P 500을 보면은 고점 있죠. 전 고점 불과 1%인가 그거밖에 안 납니다. 진짜 대박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데이터가 잇따라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건데요. 갑자기 경기 침체 이러한 리스크만 없다면은 기업들의 실적도 그리고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대선 등의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여전히 높을 수 있다. 거기다가 앞으로 나오는 지표 그거 확신할 수 있냐? 갑자기 조금만 나쁘게 나와도 경기 침체다 하면서 발작을 일으킬 거다. 요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니까 경기 침체 전혀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다만 이 와중에 좋은 게 미국분이라서 많이 아쉽죠. 우리나라도 빠르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상승은 요 친구가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어제도 4%나 상승하며 시가총액 2등을 다시 탈환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거겠죠. 자, 엔비디아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형칩 블랙웰 출시 지연, AI 투자 지연, AI 거품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걱정할 필요 없다. AI는 여전히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플러스 침체 우려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골드만삭스에서도 낙관적인 생각을 꺼냈습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월가 전망보다 높을 수 있다. 요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최근 아마존, MS, 알파벳 등의 빅테크는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호실적만 발표가 된다면은 엔비디아는 또다시 전고점 뚫고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다시 또 상승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까지 힘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한 공모주가 있습니다. K3i, 그 다음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친구가 등장했죠. 하지만 데이터가 좋지 않았던 친구들이고 그 결과도 나빴습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고분자 및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K3i는 XR 전문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친구 특이하게도 흑자 기업이다 보니 향후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공모주 분위기도 아직까지는 아니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0월에서 11월쯤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그때쯤에 공모주 분위기가 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추가해서 봐야겠죠. 아이스크림 미디어 청약을 할지 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왼쪽에 보다시피 기관수 예측 31대 1, 참여 건수 500건으로 야 무조건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공모가를 좀 많이 낮췄다. 그렇다면 매력이 있겠죠. 한번 봤더니 공모밴드 하단이 32,000원으로 확정을 했다는 것. 데이터가 이렇게 나쁘면 최소한 3만원을 깨고 내려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미디어 교육 관련주죠. 공교육 관련주인데 이 친구는 패스하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상장 이후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기리쌤 패스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늘의 신고가는 모나용평. 뭔가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용평 리조트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모나용평으로. 그런데 이 친구 왼쪽의 차트를 보면은 생각보다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확실하게 내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실적입니다. 상반기에 호실적을 내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고 전년 동기 대비 48%나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200%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신한투자증권의 목표가 7,000원 리포트도 꺼냈다고 하는데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괴물 같은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예상이 거의 매출액이 2배, 영업이익은 2.5배를 예상하고 있는 모습. 과연 실제로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지 플러스 주가도 반응해 줄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코로나 관련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주가 연일 득세하는 시대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와중에 어떤 친구가 가장 가파르게 올랐는지, 왜 올랐는지 쓱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누가 있는가? 우정바이오, 셀레믹스, 진매트릭스, 그리고 셀리드 이러한 기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일단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는 벌써 저점 대비 225%나 상승을 했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자 이 친구 음압병동 관련주거든요. 예전에도 음압병동 관련주가 잘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3연상까지 도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당연히 빼놓을 수 없겠죠. 셀레믹스와 진매트릭스 등이 저점 대비 170%, 180% 상승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셀리드. 자, 이 친구가 진짜 대박인데요. 저점 대비 720%나 급등을 했고, 그렇다면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1등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야,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요즘 백신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야, 저거 왜 아직도 하고 있나라는 얘기를 분명 했을 텐데, 하지만 이 유행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오히려 그 부분이 부각되며 1등주로서 무려 10배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셀리드의 차트. 저 왼쪽에 보이시는 예전의 흐름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까마득하게 멀어져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정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거래 정지까지 된 모습이죠. 그리고 진매트릭스도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코로나 관련주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 화재도 요즘 뜨거운 섹터 중 하나죠. 여기에서는 어떤 친구들이 1등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 태성, 이닉스 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한농화성은 저점 대비 85%나 상승한 친구입니다. 전고체 관련주의 대장으로 꼽히는 기업이고요. 전기차 화재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고체의 상용화다라는 말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성입니다. 128% 상승하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내는 기업이죠. 태성의 복합 동박이 전기차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며 쭉쭉 상승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차전지 안전 부품 기업인 이닉스도 저점비 110% 상승하며, 상승 이유는 이닉스의 제품 배터리 셀 패드가 외부 충격을 감소시켜 배터리 화재의 원천 요인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농화성의 차트를 보면은 쭉 올라가고 태성도 쭉 올라가고 이닉스도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인기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요. 전기차 화재로 공포증이 퍼지는 가운데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 화재 가능성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기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물론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에 대한 무상 점검, 안전 보증을 강화하고 대규모 할인 이벤트까지 꺼내고 있으나, 하지만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불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굳이 리스크를 가지면서 전기차를 픽할 사람이 당장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당분간은 보인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게임스컴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사막이 수상할 수 있을까? 세계 3대 게임쇼인 게임스컴이 곧 열립니다. 당연히 신게임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게임주에게는 큰 이벤트겠죠. 여기서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크래프톤의 인조이, 그리고 넥슨의 퍼스트 버서커 등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2022년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 정말 깜짝 놀라게도 상을 받고, 그때부터 주가가 여기 보시면 2022년이 여기입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쭉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저점 대비 2배나 올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혹시나 상을 받게 되면은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특히 붉은 사막이 그 기대감이 높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데 야,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받을지 몰랐는데 받아서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이 터진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그 부분이 전부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을 못 받으면은 난리가 나는 거고 받아도 본전이다, 이러한 보수적인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면은 펄어비스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세론이 나오는 걸까요? 8.3% 하락하는 모습. 하지만 크래프톤 차트가 정말 이쁩니다. 거터양 이후에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과연 게임스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제 관련주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이제 주 7일 자, 주말에 택배가 안 와서 가끔은 아쉬운 적이 있죠. 그런데 대한통운에서는 내년부터는 매일 오네라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동시에 택배기사 주 5일제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배를 일요일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기사님들의 부담을 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사님들의 주 5일을 보장을 한다는 소리겠죠. 당연히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르면은 내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시범 사업 등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편의점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당연히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점포가 너무 많이 늘어서인지 CEO GS25는 영업이익이 하락했고, 그 와중에 매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내용이 알차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3사 등이 문제입니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이 친구들은 적자까지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규 점포 출점을 자제하는 모습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습니다. 점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몇 걸음 걷지 않아도 편의점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결과 때문인지 편의점이 적자를 내는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배추가 아니라 금추다. 곧 김장철이 다가오는데요. 김장을 포기하는 집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배추의 가격이 금추기 때문이죠. 지금 포기당 가격은 대략 7,000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6,000원이었고 평년은 5,700원이다 보니 상당히 많이 오른 금액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라는 거는 뭐 매년 있는 게 당연하고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정상이긴 하지만 가끔 이렇게 비정상으로 오르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연스럽게 식당에서 쓰이는 중국산 김치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를 오랜만에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동맹들에게 결코 등을 돌리지 않겠다, 이러한 정강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뭔가 장사꾼 같은 느낌이라 동맹이라고 해도 야, 낼 건 내라 하면서 돈을 뜯어가는 모습을 나타내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독재 정권, 뭐 예를 들면은 김정은 요 친구랑 막 이야기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하지만 민주당은 아이 그런 거 없어, 일단은 동맹국이 먼저다, 이러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투자 기조를 고수한다고 하고 트럼프의 화석에너지 시추 확대와 차별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저소득층 자녀 양육비 비용 부담 경감, 낙태 권리 회복 등의 정책을 정강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해리스가 된다고 하면은 야, 이거 친환경 관련주를 다시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최근 CS 윈드 흐름이 너무나 좋은데 다시 한 번 더 영차고 올라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주당이 잘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는 주가가 빠지고 있겠죠. 트루스 소셜 최저가 기록 중. 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접전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나타내자 트럼프가 만든 SNS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주가는 상장 일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암살 사건 그때만 하더라도 무조건 트럼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7월 21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선 이후부터 쭉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그 트위터에서 차단되면서 트럼프가 이걸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차단을 해제하면서 다시 트럼프가 X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루스 소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유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가자 지구 휴전과 관련해 중재국들의 권고안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동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마스만 동의를 한다면은 이파일 전쟁이 휴전으로 가자는 건데요.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 당연히 유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무려 WTI가 73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 한편 원유 최대 수입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수요도 감소하며 유가의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상태가 진짜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유가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또 하락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경기가 좋으면은 유가도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 반면 금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야 모든 게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분명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금 가격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2,500달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 안 그래도 요즘 금값이 이렇게 올라서 그런지 제가 들어있는 그 가족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돌반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야 이거 너무 비싸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정말 옛날에는 한돈 했다가 이제 반돈 했다가 이제는 10K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금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금리가 높을 때는 금 가격이 보통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뭐가 나오죠? 맞습니다. 이자가 나오죠. 하지만 금은 이자를 주지 않아요. 금 한 덩이를 냉장고에다 딱 넣어놨다고 1년 뒤에 꺼냈다고 그 금이 두 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는 금은 보통 그 가치가 없어지고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면은 야 이거 은행 넣어봤자 이자도 별로 안 주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금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침체 리스크 등 그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금 가격이 그럼 언제 꺾이냐라는 예상을 해봤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때문에 이 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 예상보다 금리 인하가 좀 더디게 진행된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이제 뭐 금리를 빠르게 내릴 필요가 없다. 혹시나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금값이 빠르게 빠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수록 금값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갈수록 강아지의 위상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혹시나 뭐 주변에서 유모차에 태운다거나 혹은 비행기에 타고 같이 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거를 보면은 야, 그래도 저게 맞나? 강아지는 동물일 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상이 왼쪽에 보이는 요 친구입니다. 완전 귀엽죠? 어쨌든 요 친구를 키우면서 당연히 저런 생각은 쏙 들어갔고, 물론 아직까지도 너무 과한 이제 견주분들을 보면은, 아, 저 정도까지는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키우고 있지만, 하지만 또 누군가는 저를 보면서, 야, 저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강아지의 위상이 높아지는 현상이 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항공사 반려동물 서비스를 보면은 강아지를 비행기에 태우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2019년만 하더라도 4,000건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1.1만 건으로 3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은 어디 놀러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뭐 놀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강아지를 이제 어디다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다가 며칠 동안 냅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이제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혹시나 내가 장기가 맡기기가 좀 어렵다. 그렇다면 애견 호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또한 가끔 뭐 뉴스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애견 호텔 맡겼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 뭐 학대가 일어났다. 사실 요 친구들은 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야, 그 돈 주르니 그냥 비행기 태워서 가지. 이러한 경우가 많아지겠더라고요. 어쨌든 가면 갈수록 애견 관련 산업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용!